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봐봐. 일단 저항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할게요. 저항. 저항하면 뭐가 떠올라요? 뭔가? 막는 거. 뭐가 가는 걸 막는 거냐면 전류가 흐르는 걸 막는 거야. 전류의 흐름이란 뭐가 흘러가는 거냐? 전자가 흘러가는 거야. 전자가 흘러가다가 쾅! 뭐가 부딪히는 게 뭐다? 원자 또는 원자 핵과 부딪히는 겁니다. 전자가 가다가 원자 또는 원자 핵하고 빵 부딪힐 때 저항에 걸렸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자는 잘 흘러가기가 어렵겠네요. 그죠? 오케이. 저항이라고 해요. 그 전자를 쌤이 모식적으로 졸라맨으로 표시해서 보여주겠죠? 네. 전자입니다. 전자한테 야, 여기 도선 좀 통과해봐 해서 도선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도선의 길이는요 L이라고 표현합니다. length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ES라고 써볼게요. S. 자, 그때 얘가 여기 통과할 때 약간 부딪힐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나오면서 하는 소리야. 이 저항이 R이야. 저항을 resistance R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항이 R이야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 똑같은 졸라맨한테 야! 그럼 이번에는 여기 통과해봐. 길이가 2배예요. 일단 얘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여기 통과할 때도 저항 걸려서 싫었는데 더 길어졌으니까 싫어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길이가 EL로 바뀌고 단면적은 똑같이 ES일 때 저항이 얼마나 커질까요? 길이가 2배 길어졌으니까 저항도 2배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때? 표현한다? ER죠. ER이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저항이 R이라면 얘는 ER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저항이라는 녀석은 뭐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길이.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얘가 꿍시렁 되니까 알았어! 줄여줄게. 대신에 단면적도 같이 줄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하게 바꿔줍니다. 됐지? L로 바꿨어 이러는 거야. 자, 길이는 L로 줄였습니다. 맞죠? 근데 단면적을 S로 반으로 줄여버렸네? 좋아할까 싫어할까? 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지? 숙여야 돼. 그지? 접어야 돼. 자기 허리를 숙여야 되죠? 훨씬 더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얘가 저항이 R이라면 1번과 3번 비교해봐. 둘 중에 누가 더 저항이 크다? 3번이 저항이 더 큽니다. 얼마나 클까? 2배만큼 커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나오면서 하는 말도 얘도 2R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속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게 저항의 특징들입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이게 저항을 표시하는 건데 저항 하나, 저항 두 개를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하는 것을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저항을 두 개를 나란하게 연결했다는 건 잘 봐. 여기서 1번을 2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옆에다가 붙인 거거든. 보여? 저항 두 개를 이렇게 나란하게 퉁 붙인 거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도선의 길이가, 저항의 길이가 더 길어진 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의 저항을 R2라고 하자. 우리 알아듣기 쉽게 숫자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얘가 저항이 2ohm이야. 얘도 저항이 2ohm이다. 2ohm짜리 두 개를 나란하게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될까요? 4ohm이 됩니다. 그냥 더해지니까. 저항이 길이에 비례한다면 길이가 길어진 만큼 저항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전체 저항은 4ohm이 됩니다. 전체 저항 R은 4ohm입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4ohm입니다. 첫 번째, 저항을 한번 표시해보자. 저항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R1이라는 저항과 R2라는 저항을 서로 더하면 전체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밖을 보게 되죠. 맞나? 자, 이제 병렬로 연결해 볼게요. 병렬 연결. 병렬이라는 것은 저항 하나를 위에 연결하고요. 또 하나는 아래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이것을 회로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을 병렬 연결했다. 저항을 병렬 연결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거는 위와 아래로 연결한 거니까 잘 봐. 어떤 그림이냐면 3번을 1번으로 만든 거예요. 3번을 1번으로 만든 거예요. 자, 얇은 녀석을 위아래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만든 거지. 3번을 1번으로 만들면 저항이 오히려 작아지죠. 그래서 R1이라는 녀석과 R2라는 놈을 더하면은 자 저항이 이렇게 연결 더 많은 저항이 병렬로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 점점 두꺼워질 테니까.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저항을 구할 때 전체 저항을 구할 때 R1과 R2의 합을 역수를 취해서 더한 것이 전체 저항의 역수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분의 1로 역수를 취해서 전체 저항을 구합니다. 그래서 얘를 저항을 구하는 방법에서 전체 저항의 역수는 첫 번째 저항의 역수 더하기 두 번째 저항의 역수를 이용해서 전체 저항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질 테니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구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전류. 자, 저항을 이제 막는 거니까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제 전류는 앞으로 비유법으로 좀 해볼게요. 비유. 전류는 이제 뭐에 비유할 거냐면은 물의 흐름 또는 사람이 줄줄줄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할 겁니다. 전류가 흘러간다는 것은 물이 막 쭉 흘러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이 쭉 줄 서가지고 줄줄줄줄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이게 건전지인데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다.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기억해야 되고요.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를 기호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네? 전류를 기호로. 아닌데? 그럼 단위. I입니다. 단위는 A가 맞고요. 암페어고요. 기호로는 I라고 표현하죠. 오케이. I. 전류는 I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기억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불안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비유해볼게요. 이 전류를 우리 물에다가 비유해볼게요. 자, 물이 이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물이 흘러갈 건데, 자, 물이 흘러가는 길 봐봐. 물이 흘러가는 길. 한 가닥이죠? 물이 흘러가는 길이 한 가닥이에요. 그래서 출발한 물이 저길 다 돌아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1톤의 물이 출발했다라고 가정해보자. 1톤의 물. 1톤의 물이 뻥 출발해서 첫 번째 저항한테 쭉 갑니다.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저항을 통과하는 물은 몇 톤일까요? 1톤입니다. 그치? 저항이 있는데 1톤의 물이 와 지나갈 거 아니야. 1톤의 물이 지나갑니다. 이 저항이 물을 먹나요? 아니요. 저항이 뭔데 물을 먹어? 물 안 먹죠? 1톤의 물이 그냥 쫙 지나갑니다. 지나간 이 1톤의 물이 어딜 만나? 두 번째 저항을 만나는 거야. 두 번째 저항을 지나는 물은 또 몇 톤일까? 똑같이 1톤입니다. 여기도 1톤입니다. 정리할게. 전체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모두 1톤이죠.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전체 흐르는 전류 1톤은 첫 번째 저항을 흐르는 전류의 값이나 두 번째 저항을 흐르는 전류의 값이나 모두 똑같아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렬회로일 경우에는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모두 다 똑같을 겁니다. 다 1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모두 같다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병렬은 좀 달라요. 병렬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를 I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1톤의 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잘 봐. 따라가. 1톤이 흐르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양갈래길 위아래로 갈라지죠. 1톤의 물이 위로 가는 물도 있고요. 아래로 가는 물도 있을 겁니다. 갈라진다는 거야.
갈라진다는 겁니다. 갈라져서 위로 일부가 흐르고 아래로도 일부가 흐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0.5톤의 물이 흐른다면 여기도 얼마 흘러? 여기도 0.5톤의 물이 흐르겠죠. 그지? 이렇게 흘렀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서 1톤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는 양쪽으로 잠깐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I1과 I2를 더해야 전체 전류하고 같겠죠. 다시 말해서 전체 전류는 병렬이기 때문에 I1과 I2로 잠깐 갈라져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갈라져. 둘이 갈라져. 다시 만나긴 하지만 중간에서 갈라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전류에 대한 이해가 끝이 나게 되고요. 마지막 전압입니다. 볼트. 맞아. 볼트. 단위로 볼트를 써요. 기호는요? V. V 맞아요. 이건 잘 기억하군요. 기호로 V라고 쓰고요.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자, 전압이란 녀석은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전압은 어쨌든 압력이잖아. 압력. 전압. 전류를 밀어주는 압력이라서 기억하자. 에너지에 비유할 겁니다. 에너지. 에너지를 가지고 으쌰 밀어줄 거야. 근데 얘는 역할이 있다. 이거 기억해요. 역할. 전압의 역할. 전압의 역할은 전류가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전류가 돌아온다는 건 봐봐. 전압이 V잖아. V의 전압을 가지고 이제 으쌰 전류를 밀었어. 여기 있는 저항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자, 이때 저항을 쌤이 그래서 이 물이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저항이잖아. 근데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자, 비유법이야. 에너지를 가지고 이 저항들을 물리쳐줘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은 쓸게요. 이 저항은 뭐에 비유할 거냐? 그냥 막 회방꾼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회방꾼으로 비유할 거고요. 이 에너지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저 회방꾼들을 물리칠 겁니다. 잘 봐. 그래서 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예를 들어볼게. 얘가 100V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100V. 근데 여기 회방꾼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얘는 전류를 일단 출발시켜. 출발! 했는데 회방꾼 2마리가 있지. 그럼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회방꾼을 물리쳐야 돼요. 만약에 자기 에너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첫 번째 회방꾼을 물리치는데 다 써버렸다면 두 번째 회방꾼을 물리칠 수가 없지. 전류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약간 게임 같죠? 그래서 얘는 자기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에너지를 나눠서 첫 번째 회방꾼도 물리쳐야 되고 두 번째 회방꾼도 물리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가진 전체 전압을 가지고 적절하게 나눠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적절하게 걸어줘야 돼. 다시 말해서 전체 전압이 100이라면 V1이 만약에 50V라면 V2도 50V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V1과 V2를 더해야 전체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은 갈라지는구나. 하지만 전류는 똑같구나. 라는 거고요.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에서는 자, 이거 마찬가지로 전압이 100V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출발시켰습니다. 이 역할이 뭐라고요? 전류가 돌아오게 해야 되죠? 근데 완전 럭키. 길이 두 갈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어떻게든 전류가 돌아오게만 하면 되니까 잘 됐네. 여기 포기. 첫 번째는 여기 하나를 아예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윗기를 이용해서 전류가 돌아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위에 있는 회방꾼을 완전히 물리쳐. 위에 있는 V1에는 얼마 걸릴까요? 100V가 걸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전류가 돌아왔어. 그 다음 또 출발시켰어. 이번에는 어디를 포기한다? 윗기를 포기합니다. 포기해서 아래쪽에다가 또 100을 뚝 걸어줘. V2에도 100V가 걸립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아래를 포기하고 빡 100V 위에 포기 아래 또 100V 빵빵 걸리는 게 엄청난 속도로 가니까 우리가 눈으로 그냥 딱 봤을 때는 우와 위에도 100V가 걸리고 우와 아래도 100V 걸리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됐다? 그래서 병렬회로일 때는 여기도 100V 여기도 100V 전체 전압도 100V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전체 전압 100V야 V1도 100V고 V2도 100V가 되겠네요. 병렬일 때는 그래서 모두 전압이 똑같습니다. 네. 고마워. 쌤이 지금 여기 멀티탭에 콘센트를 4개나 연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빔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는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220V가 공급되는 거 알아요? 들어본 적 있나요? 220이 공급이 되면 220 중에서 얘한테 얼마 가고 얘한테 얼마 가고 있을까? 땡! 얘는 병렬 연결이므로 모두 220이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낚였죠?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자, 유도신문에 당했어. 그래서 여기 이 220에 연결된 모든 가전제품은 다 220V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각각 다 220. 왜? 무슨 이유 때문이다? 모두 같은 병렬이기 때문에. 모두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가 뭐다? 같은 전압을 공급해야 되니까. 같은 전압을 공급해서 같은 그게 공평하게 공급을 해줘야 각각의 기능을 다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똑같은 전압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게 모두 220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직렬에 연결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전류계 전압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전류계라는 녀석은 이 회로에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측정하는 장치다? 그러면 여기 봐봐. 이 회로에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측정하고 싶어. 아무데나 연결해도 여기 흐르는 전류랑 똑같죠? 맞아? 그러므로 전류계는 회로에다가 직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맞죠? 옆으로 나란하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는 거. 그래서 전류계 연결 방법은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걸 배우지 않고 저 앞에서 전류계를 배웠다면 암기야.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돼.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전류계를 이렇게 병렬로 전류계를 A라고 표현해요. 암페어를 이용해서 전류계를 병렬로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왜? 전류계 역할이 뭐라고요? 이 회로에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전류계가 연결되는 순간 전류가 드르륵 지나가다가 뭘 만나? 양갈래길을 만나게 되죠. 병렬 연결하는 거. 그럼 이게 나눠진 전류의 일부를 측정하게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러므로 병렬로 연결하면 나눠진 전류를 수정하는 거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면 안 되고 직렬로 연결해 줘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전압계는요. 이 회로에 얼마의 전압이 걸리는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병렬로 연결하면 돼요. 여기 R1에 얼마의 전압이 걸리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는 전압이 어때요?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병렬입니다. 그치?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야 되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전기 파트에서 가장 어렵다는 파트가 여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쌤이 비유법을 이용해서 조금 쉽게 암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아직 안 왔나 봐. 자, 이제 그림 이용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딱 올 것 같아요. 느낌상. 맞다. 아니에요. 왜 뻔한 진짜? 졸리다.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야? 뻥치는 분위기. 학원.
혹시 분위기 살려고 선생님이 잘 끊기셨어요? 어떻게 지금 살릴까? 이거 연결 안 되네. 친구가 달려서 나오는 이거 할까요? 와이파이 미러링. 이런 마치 거울처럼. 그래서 이게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이거 지워야겠네. 자, 전류계를 먼저 볼게요. 전류계, 안녕 전류계. 전류계는 체크.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고요. 체크. 전기 회로에다가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 아까 얘기했죠? 전기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줘야 돼. 얘가 전류계잖아. 회로이죠, 회로. 회로에 어떻게 연결하고 있어요? 나란하게 연결한 거 보니까 직렬, 맞네요. 직렬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구에 흐르는 전류값이나 여기 흐르는 전류값이나 같겠죠? 그러므로 전류계에서 제대로 된 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자, 전지의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 전류계도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고요.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쪽에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한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전구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오메 법칙 잠깐 배경지식 다 줬고요. 오메 법칙. 쌤이 오미 만든 게임이라고 소개해줬죠. 네. 오미 만든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누굴 구출해야 한다? 아이를 구출해. 그러다가 뭘 또 먹어줘야 돼? 알이야. 잘 들었네요. 짱. 그래서 V는 IR인데 지금 전류계를 통해 측정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전류죠. 전류. 그러니까 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I는 그렇지. R분의 V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 전지에 직접 뭐 없이? 전구 없이. 전구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저항이 엄청 작은 거야. 없으니까. 봐봐. 여기 저항이 엄청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겁나 많이 흘러요. 이해됩니까? 네. 전류가 엄청 흐르고 있는데 전류계를 띡 연결해. 고장납니다. 네. 전류가 엄청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전류계를 연결해 뻥! 고장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전류계를 전구 없는 회로에다가 연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전압계도 좀 보고 갈게요. 전압계는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라서 지금 여기 이 회로에 얼마의 전압이 걸렸나 볼 때 여기 전지에 병렬로 모두 연결되는 거 병렬 연결된 거 보이죠? 병렬로. 그래서 병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회로에 병렬로 연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얘는요, 전구 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 봐봐, 다시 볼게요. V는 IR이죠? 전구가 없대요. 그럼 뭐가 제일 작다? 저항이 엄청 작은 거죠. 저항하고 전압 무슨 관계예요? 비례죠? 전압도 작아요. 작은 전압이 흐르는데 전압기를 빡 연결해. 고장 날까요? 전압이 작은데 고장 안 납니다.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지 없이도 연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오메 법칙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지막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배울까? 진짜 어렵네요? 응? 아이고. 그건 선생님 73쪽. 오케이. 73쪽. 저는 73쪽 봐봐. 73쪽. 약관이요. 8번 문제. 아이고 수업 아이고 너는 프린트를 보면 되겠죠? 아, 자, 이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걸 보여줄게요.
자, 먼저 8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회로에다가 전압계를 딱 연결했더니 눈금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몇 볼트일까요? 1.5V. 1.5볼트? 봐봐, 일단 전압계 단자를 보면은 플러스 단자가 있고요,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마이너스 단자가 무려 3개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단자 3개 중에서 얘는 어디 연결했어, 이 사람은? 3볼트라고 써있는 단자에 연결했어. 이게 뭐냐면 3볼트라고 써있는 단자에 연결했다는 것은 눈금을 읽을 때 눈금이 무려 하나, 둘, 3개 눈금 있죠. 어디를 읽어라? 이거 읽어요. 최대가 3볼트인 걸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저게 3볼트에 연결한다는 건 이거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 연결했더니 여기에 나타났죠. 1볼트와 2볼트 사이니까 1.5볼트라고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계에 밝히는 값은 얼마인가 했을 때 1.5볼트 답을 2번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이라고. 자, 그것도 전류계랑 똑같아. 전류계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자, 전류계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어떤 회로에 지금 전압이 얼마인지 몰라. 그럼 선택해야 돼. 어디 연결하지? 어디 연결할까? 그때 어디 연결하는 게 좋을까? 일단 최대 눈금에 연결하는 게 좋아요. 왜 여기 굉장히 많은 전압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회로에 16V의 전압이 흐르고 있어. 난 몰라. 근데 만약에 어디 연결할까? 찍어! 3V에 틱 연결했어. 최대 눈금이 3V다라고 연결하고서 띡 했더니 이 볼트는 몇 볼트 흐르고 있어? 15V 흐르잖아요. 어떻게 됐어? 3V 넘어가서 부러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전압계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볼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그래서 최대 눈금을 먼저 걸어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16V니까 최대 눈금인 30V 연결하는 건 어디에 나타나겠어? 16이면 10과 20 사이에 요쯤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16V인 거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이 전류계 전압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 눈금부터 전압이 얼마인지 전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회로라면 최대 눈금부터 연결해서 차차 내려오면 안전하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문제 12번. 자, 어떤 회로에 전압을 측정하려고 전압계를 딱 연결했더니 0점이 여기잖아요. 0 여기죠. 원래 눈금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연결을 딱 하니까 왼쪽으로 띡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잘못 연결한 겁니다. 원래 오른쪽으로 하잖아. 뭘 잘못 연결한 걸까? 플러스. 그렇죠. 아까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되는데 거꾸로 연결하고 있잖아. 잘못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답을 찾아봐. 뭐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2번이죠.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서로 바꾸어 연결하면 됩니다. 아니, 전압계랑 이거 전류계는 비싸나요? 뭐 한다고? 비싸요? 비싸냐고?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뭐 2, 3만 원대 하지 않을까요? 네. 2, 3만 원대? 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없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류와 전압에 대한 내용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 깊은 친구들은 69쪽에 개념 확인 퀴즈 있죠? 거기 안 푼 거 먼저 풀고 가도록 할게요. 퀴즈. 이거 한 번 더 풉시다. 프린트, 거기서 프린트 됐어? 없어요. 없어요. 나이스. 뭐야? 까비. 근데 아직도 풀었는 거예요. 플러스 아쉽게도 풀었어요. 네. 이거 하니까 잘 돼. 여기 활발한 말 아니야? 풀어. 우리만 분위기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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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도 좋았어. 너희들 덕분에 좋고. 되게 조용히. 우리만 안 조용해. 아. 와. 힘만 하면 장난이 되겠죠. 진짜요? 자겠다고 성과는 아니겠다. 와요. 잠은 안 자요. 자기 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손에 너무
졸려. 처음 들어봐. 네. 아니, 내가 너무 졸리다는 거야. 네. 선생님이 너무 좀 많이 졸았는데 많이 아팠는데 제가 수면 부족이라. 그래요. 이거를 풀고 있는 것이지? 그래요. 선생님 반성할게요. 더 안 졸리게 강의할게요. 죄송해요. 선생님. 알겠어요. 오늘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와서 그러는데요. 선생님 제발 마우스 좀 바꿔주세요. 왜? 노란색, 초록색이야. 와서 어떻게